네, 그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길을 걸어가시다가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노란색 지붕으로 된 우편함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계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우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우편함 이름을 보시면 온기 우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노란색 안내판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소중한 고민을 익명으로 보내주시면 손편지로 답장을 전해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온기 우편함을 시작하게 된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혹시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없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활동입니다.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 환경적인 변화를 계속 겪게 되죠. 예를 들면 취업의 막막함이라든지 진로 설정이 어려움, 가족 간의 불화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상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의 감정이 변화가 되는데 감정이 어떨 땐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감정을 어딘가에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기라도 한다면 그 감정, 즉 우울감의 감정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저희 활동이고요. 온기 우편함을 일상에서 걸어가시다가 마주친 온기 우편함에 익명으로 고민 편지를 보내고 손편지로 답장을 받아보는 어쩌면 동화 같은 일을 저희는 구상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온기 우편함에 손편지 답장을 받은 7살 옹기님의 답장인데요. 같이 읽어보시면 편지 써줘서 고마워요. 저도 답장해 줄게요. 엄마가 화 안 내는 방법 알려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화내는 건 힘들어라는 뜻도 맞대요. 근데 엄마는 내가 잘못 안 했을 때도 화내서 미안하대요. 이건 엄마 메일이에요. 전 7살이라 메일이 없어요. 음성 녹음이에요. 감사해요. 그래서 1,000원도 후원했어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포켓몬 판 돈이에요. 잘 쓰세요. 고마워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답장을 받으신 7살 옹기님께서 온기 우편함이 계속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신 저희 후기고요. 다음은 저희 20대 초반 청년분이 보내주신 후기인데 같이 또 읽어보시면 편지를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섬세히 그리고 꼼꼼히 답장이 올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편지를 받았을 때 이상하게도 눈물이 터졌는데 그래서였나 봐요. 누군가의 온기 담긴 말은 가정에서 가끔 사람을 울리잖아요. 모종의 따스한 분께서 나눠주신 말씀 덕에 제 인생이 조금 더 달라지고 다채로워졌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작은 편지 한 통이지만 어떻게 편지 한 통을 받고 눈물이 났다 표현을 하실 정도로 위로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이 온기 우편함을 운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진심을 지켜가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손편지로 답장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심을 전하는 방법으로 손편지라는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손편지를 써보셨을 것 같지만 왜 손편지 하면은 참 느리고 비효율적이죠. 편지에 이제 한 통을 채우는데 참 긴 시간이 걸리고 또 사실 이 편지를 다 쓴 다음에 편지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여서 빨간색 우체통에 가서 편지를 넣어야 하는 수고까지 있는 어쩌면 비효율적인 소통 수단인데 저희는 이것이 어쩌면 이 손편지라는 것이 가장 진심을 전하기에 적합한 도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손편지는 사람 냄새가 가장 강하게 묻어납니다. 실제로 손편지를 써보시다 보면은 이 답장,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자 한자 써내려가게 되고 또 편지가 사실 특징이 지우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3번, 4번 생각하고 글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편지를 한자 한자 써내려가고 이 편지들을 다 채워가는 그 모든 시간이 진심이 되고 저희는 이 진심이 전달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단체입니다. 손편지를 받았을 때 사실 감동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손편지를 써준 사람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담아줬는지 알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진심이 되고 그런 소통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진심을 쓰는 사람을 온기우체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온기우체부는 온기 우편함에 도착한 익명의 고민에
손편지로 답장을 전하는 자원봉사자분들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분들은 20대 초반 대학생분들부터 70대 시니어분들까지 총 400명 이상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매주 편지를 작성하고 계십니다. 저희 옹교체분들은 딱 하나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계신데 그거는 살면서 아파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옹교체분들 중에 어떤 분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을 하신 적이 있고 또 어떤 분께서는 취업을 오랜 시간 준비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바닥까지 낮아진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고 또 오랜 시간 만났던 연인과 헤어진 경험을 하신 옹교체분들이 계십니다. 옹교체분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마음을 갖고 답장을 쓰시는데 그것은 내가 했던 경험을 고민을 쓰신 옹기님께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했던 경험을 고민을 쓰신 옹기님께서는 많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매주 답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옹교체부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희 옹교편한 홈페이지에 오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저희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옹교편함의 목표는 심리적인 안전망을 사회에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옹교편함이 현재는 서울 지역, 부산, 그리고 전주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옹교편함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위로가 필요한 순간 저는 일상에서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익명을 고민을 적어서 따뜻한 손편지 답장을 받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조금 더 안정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안전망을 사회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옹교편함이라는 활동을 오랜 시간 해오다 보니까 청년분들의 고민을 정말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청년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저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많은 청년분들께서 저는 잘하는 것도 모르겠고 좋아하는 것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제가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막막함, 무기력함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전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고민을 받았을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누곤 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무엇이든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뭔가를 스스로 선택하시면 그 선택하신 게 경험이 쌓입니다. 그 경험은 하나의 태도가 되는데 그 태도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어려워하지 않게 되는 태도를 갖게 되십니다. 그랬을 때 그 태도는 능력이 되는데 그 이유가 이 태도를 갖고 있으면 살면서 찾아오는 기회를 도전해 볼 수 있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이 옹교편함이라는 활동을 나미야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나미야자파점 기적 책을 보시면은 과거에 온 편지에 미래 인물이 답장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판타지적이지만 저도 그런 우편함이 뭔가 제 이야기 털어놓을 곳이 있으면 쓰겠어라는 생각을 하다가 목공소에 가서 그냥 우편함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갖고 우편함을 만든 다음에 삼청동에 가서 그 우편함을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도전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과거에 제가 했던 경험들이 그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 때 정말 맨 앞에 앉아갖고 열심히 수업 듣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문득 수업을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 인생에 내가 없는 것 같지? 왜 나는 일상에서 많이 못 웃고 있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시도했던 것이 좋아하는 걸 찾아 나서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택했던 게 머리띠랑 머리끈을 파는 노점상을 했었고 또 방과 후에 보육을 하는 자원봉사 활동도 했었고 또 시니어분들에게 한글을 알려드리는 야학 봉사활동도 했었습니다. 그 활동들이 끝난 이후에 과연 뭐가 바뀌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나미야자파점의 기적의 책을 읽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때 제가 스스로 했던 경험들이 저에게 새롭게 뭔가 도전하는 건 어렵지 않아 라는 태도를 갖게 해줬고 그 태도 덕분에 기회를 스스로 만들고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고민은
주변 친구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같아요.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전해주시고 또 청년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비교에 대한 이야기죠. 제 친구들은 방향성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고 친구들은 인턴도 하고 취업도 하고 다 잘하는데 저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무기력하다라는 말씀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이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나누고는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옹기라는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저희 답장을 하는 자원봉사자분들하고 카페에 가서 음료수 하나씩 시킨 다음에 구석진 테이블에 가서 편지 쓰는 걸로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 활동을 정말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어. 나는 꼭 이 활동이 너무 좋아서 시작했어라고 했지만 막상 그 시간을 1년, 2년 버티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런 수입도 없었고 저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주변 친구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제 친구들은 어디 대기업에 들어갔다더라, 뭐 로스쿨에 합격했다더라, 어디 유학을 갔다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고 제가 어쩌면은 잘못된 길을 들어선 건 아닌가?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 건가? 저는 스스로 초라해지는 자신을 많이 발견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 일을 포기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후자를 선택을 했었고 오늘이 되기까지 7년 정도 지금까지도 옹기편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옹기편함을 7년 동안 버티고 계속 해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인데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옹기를 시작했을 때 제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건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알게 된 사실은 기회라는 건 정말 우연한 기회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오늘의 최선을 다했던 그 시간들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옹기를 하면서 그거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옹기를 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최선을 다했던 게 하나의 기회를 잡게 되고 또 다음 기회를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옹기라는 단체가 공고해지고 있고 또 당당하게 직업으로서 저는 옹기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참 계획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최선을 다하시는 것 그리고 그 오늘을 계속 쌓아가시고 쌓아간 오늘에 대한 나를 다시 돌아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쌓아 올린 내 자신이 어느 순간 기회가 왔을 때 이게 기회구나라는 걸 알아보실 수 있고 잡으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스스로 선택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스스로 선택한다는 건 마음속에 있는 즉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고 그 일을 실행하시는 건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고 혹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일지라도 뭔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일은 여러분만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이미 고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꼭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제목인데요.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저는 저의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다가 또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서로 최선을 다했던 서로가 따뜻한 인사 한마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